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닝 스탠바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국내 증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전략 이 시간에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라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이제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간 혼조세를 기록하긴 했지만 사실 하락 쪽에 좀 더 무게감이 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0% 정도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인공지능 투자와 관련돼서 좀 부담감이 커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사실 실적은 잘 나왔죠. 실적은 되게 그쵸. 잘 나왔는데 실망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뭐 오라클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AI 기업들의 상당수가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설비 투자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걸 그쵸. 지금 걱정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챗 GPT에게 뭐 자금을 이제 지분을 사고 또 다시 자금을 빌려주고 또 이걸 가지고 챗 GPT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 받은 자금을 가지고 또 엔비디아 칩을 사고 이런 네. 모습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전거래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 카르텔 만들어서 계속 가격을 올리고 사주고 네. 사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가격이 무한정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가 조작이랑 똑같아요. 세력들이 주가 올릴 때 너 주거니 받거니 한 번씩 주고받고 계속 하면 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장이 건전한 시장이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거품이 꺼졌을 때는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경쟁력을 우위에 만들기 전에 앞서서 일단 규모 자체를 지금 아예 키워서 진입장벽을 만들려고 하는 작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투자를 막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일단 이거 제품 비싸다라는 걸 이제 지금 엄포를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반도체 기술 자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도체 굴기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물론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한 것에 대비했을 때 초정밀 공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웨이 장비 같은 경우에도 뭐 11나노급 이거 묶어서 그냥 여러 제품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경우가 지금 최근의 모습인데 한계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노는 땅이 많아요. 노는 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넓은 땅에 좀 칩이 좀 크더라도 네. 단위가 좀 크더라도 이걸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장소 부지가 있다라면은 미국처럼 그렇게 도시명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본다면 그렇죠. 가성비 네. 면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더 이길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AI 투자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 하더라도 뭐 클라우드 매출이라든지 뭐 각종 분야에서는 뭐 전년 대비해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예상치 대비했을 때 조금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분기가 이제 40% 성장을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비했을 때는 조금 뭉친 감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계속 미끄러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오늘 이제 장 개장을 하게 되면은 뭐 IT 기술주들이 좀 단기간에 좀 낙폭이 좀 나올 수는 있겠다고 보고 있지만은 네. 심각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실적 장세에 지금 돌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강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선점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섹터 순환매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실적 잘 나왔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도 빨리 표출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익절가 우리가 좀 재설정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번 어떤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10%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한 8%밖에 성장 못했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한 뭐 5% 밀렸을 때는 내가 익절을 하고 나와야겠구나. 이런 네. 세밀화된 전략 세우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소기업을 선점하는 전략 그리고 익절가를 재설정하고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이 조금 더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거 고르셨을까요? 일단 어제 ESML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급 실적을 엄청 좋았죠. 네. 받아치웠죠. 여기에 지금 소부장주들이 조금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모양인데 여기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EUV 쪽에서 워낙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그럼 어느 쪽으로 뭐 소부장을 봐야 되는 걸지 같이 또 키워드 해석해 주세요. 일단 뭐 EUV, 그러니까 노광 장비 쪽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리 쪽이 계속 지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전년 대비해서 매출도 15%, 뭐 영업이익도 26% 이상 성장을 했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지금처럼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장비주들도 뭐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상승한 거 못지않게 굉장히 좀 잘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ASML이 이번에 매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효자 노릇을 했던 거는 뭐 50% 이상이 사실 이 EUV 공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미세화 공정이 계속 가속화 될수록 이런 장비주들에 대한 최신화 그리고 장비 교체 주기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도 이나노 공정을 계속 지금 가속화시키면서 지금 양산 체제를 더 많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만에서만 구축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지금 미국이 지금 딴지를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사태 중 하나가 지금 남중국해 내에서 지금 계속 긴장도가 높아지는 걸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대만과 중국 간의 어떤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아마 미국 측 입장에서는 대만에게 TSMC 공장 날려버려라 이렇게 요구를 할 정도로 그 기술 집약도를 굉장히 지금 중점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최근에 ASML 장비를 갖다가 해체하다가 걸려가지고 재조립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불렀다라는 그 뉴스들을 한번 보셨을 텐데 그만큼 이제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옛날에 뭐 이제 일본이 이제 재팬버블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이제 미국 라디오들 뜯어보고 막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다시 조립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뭐 설계도를 보더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세밀하게 돼 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매출 자체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H200칩을 다시 이제 수입을 허가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지금은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투자를 강화를 하겠다라는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안심을 해야지 중국 기업들이 반격을 좀 준비할 수 있다라는 포지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도 AI 경쟁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파운드리 쪽 장비들은 여전히 매출세가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 투자 여부가 결국은 이제 장비단들에 대해서 수요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장비들을 가동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부품들, 그러니까 교체 부품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프터 마켓도 잘 공략해 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비 교체 주기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하고 또 플러스로 여기 미중 갈등과 관련돼서 AI 쪽에서의 경쟁은 여전히 좀 격화가 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또 교체 부품 쪽으로도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심 종목은 어떤 거 보실까요? 제가 장비 쪽은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파크 시스템즈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여전히 부품 쪽이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감이 있어서 월덱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 실리콘링 관련해서 매출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데 사실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름만 들어보면 안다는 이런 파운드리 기업들에게 매출처를 안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 가동률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실리콘링을 비롯한 이제 교체 주기가 지금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024년, 2025년도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좀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여전히 뭐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이 시간을 비롯해서 한번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목표 주가를 1차 목표가를 26,000원을 제가 제시를 드렸을 텐데 지금 캐펙스 투자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연내 28,000원까지도 좀 목표가를 상회해 보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덱스까지 저희가 또 함께 체크를 드렸습니다. 요즘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제는 그럼 시선을 아예 좀 뭐 부품이라든지 뭐 소재 쪽까지 돌려보는 게 괜찮을까요? 뭐 급하게 올라온 감들이 있죠. 근데 비로소 한 일주일 사이에 좀 올라온 것들이 많은데 사실 수급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뭐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추천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기관 물량들이 좀 급격하게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급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종목별로 당연히 옥석을 좀 가리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이제 외인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지난 한 20일 내에서 순매도권으로 좀 전환이 된 종목이 좀 많다라면은 그때는 이제 좀 비중을 좀 잠깐 줄이시는 게 맞죠. 그래서 뭐 종목 교체를 하시기보다는 여전히 저는 상승 추세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연말까지도 뭐 상승 탄력을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비주를 포기하셔라라는 의미보다는 일단 반절 정도는 매도하셔서 익절을 하시고 오히려 이제 좀 주가 좀 저기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전략들 함께 체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하드웨어 쪽에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AI 소프트웨어 여기도 지금 이제 저평가 좀 오랫동안 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전략들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AI 하면은 뭐 모두 다
반도체라든지 또 이렇게 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약간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어떤 투자 전략을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소버린 AI 관련해서 지금 한번 파문이 한번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알리바바의 Q1 모델을 이제 좀 차용을 하게 되면서 뭐 독립성이 좀 많이 훼손됐다면서 네. 네이버 그리고 NC그룹이 지금 NC 컨소시엄이 지금 탈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버린 AI라고 하는 것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승부수를 걸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 대표를 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이런 코드들이 좀 오픈 소스라 하더라도 좀 민감도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뭐 소프트웨어도 사실 난다 긴다 하던 그 네이버나 NC도 지금 빠진 마당에 누가 이거를 뭐 먹는다 한들 뭐 얼마나 커지겠느냐, 좀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해서 증시도 사실은 하드웨어 쪽에 좀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전력 설비라든가 아니면 뭐 칩,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렇죠. 뭐 이런 기업들에만 좀 쏠림새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평가가 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례가 하나 있는데 2022년, 2023년도 이때 이제 챗GPT가 한참 이제 막 뜨기 시작했고 네네. 그때 모델 3.0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생성 AI 시대로 완전히 바뀌는구나. 뭐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기대감을 안고 뭐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사서 매수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주가가 시간이 지금 이제 3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주가를 보고 나니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주가가 잘 안 가지? 왜 이렇게 그러게요. 실적이 안 좋지? 네. 이런 우려감들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 AI 기업들이 가장 큰 맹점 중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데이터 값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큰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 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토큰을 한 번에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리담회 형태로 가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질이 안 좋으면 박리담회로라도 싸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정지하는 과정에서 내가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사오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양을 사야 됩니다. 근데 시각각 그 데이터에 대한 가격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왜? 네. 어떤 토큰이 더 많이 쓰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을 때 다른 가격이 시각각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 매출 포지션을 늘리는 거는 사실 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이미 매출 포지션을 늘리는 거는 저는 2025년도 이후부터는 사실상 의미가 없이, 그러니까 좀 손해를 보면서 계속 이제 자기 돈 까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지금 더 커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수가 지금 쭉정이 기업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이제 AI 기업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당수의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뭐 매출 나오는 기업들 뭐 많죠. 뭐 SAS 만들어서 이제 구독형 서비스로 뭐 극복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좋은 얘기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원래 하던 제품들이 있던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아니면 한글과 컴퓨터. 얘네들이 AI 기업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하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실질적인 매출은 AI 매출보다도 오히려 구독 서비스에서 매출들이 더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견고했던 것이지, 사실 순수 AI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 치고는 영업이익이 빨리 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만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선점을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영업이익률이 과연 올해 흑자 전환이 좀 성공적으로 됐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고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적어도 2개 분기 이상은 흑자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매출 성장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들 선별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하드웨어 쪽을 많이 보셨으니까요. 이제는 소프트웨어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키워드 자체를 영업이익률로 잡고 가시면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2개 분기 이상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투자 전략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좀 2개 분기 이상 흑자가 좀 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좋고 이런 기업이 있을까요? 관심 좀 어떤 거 보세요?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그래도 이 플리토라는 기업을 좀 오랫동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작년에도 제가 플리토 추천을 좀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B2G 분야에서도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진행하고 있는 뭐 번역 서비스,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서울 관광 안내소에 배치되어 있는 뭐 보이는 번역 스크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여전히 매출을, 그러니까 정부 기관들이나 이렇게 아니면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매출들은 사실상 안정적이거든요. 우리 한글과 컴퓨터, 우리 뭐 사실
워드 이제 공무원들 워드 안 쓰고 다 한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철옹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플리토는 사실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이 계속 이제 흑자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면서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아직 이 소버린의 컨소시엄이 지금 살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LG AI 연구소와 좀 라이벌 구도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그만큼 이제 언어 데이터들을 판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북미 시장을 또 많이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주도권을 좀 갖고 있다. 특히 주가 면에서도 뭐 연초 대비 뭐 거의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좀 보신다라면은 네네.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플리토 실적이나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좋기도 하고요. 또 공공기관 쪽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확실하게 좀 안정적인 매출처를 갖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주가 자체도 다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과는 조금 다르게 1년 차트를 보시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플리토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는 시장의 관심 종목은요? 네, LS입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LS 그러니까 다시 많은 분들이 뭐 SK 스퀘어를 좀 많이 노려보고 계세요. 아, 네네.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쵸. 좀 자회사 실적이 좀 괜찮고 그래도 뭐 사업 영위들이 굉장히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LS도 여전히 뭐 뒤지지 않는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뭐 초과압 케이블, 뭐 해저 케이블 등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좀 많이 매출들을 만들어내면서 긍정적인 성과들을 나타냈는데 네. 이 자회사 중에서도 이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M&M 매출이 굉장히 좀 의미가 깊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변압기 하면은 사실 뭐 효성중공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일렉트릭을 좀 많이 떠올리실 텐데 네네. 이 LS 일렉트릭도 이 초과압 변압기 만들고 있고요. 중저압 전력기기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요즘에 구리 가격 많이 올라가서 이 LS 그룹이 좀 부담스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자회사인 LS M&M이 또 이 전기동 캐시 여기에 대해서 또 직접 수혜를 가지고 있고요. 금, 은 요즘에 귀금속 가격 많이 올라갔죠. 여기에서도 또 매출을 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LSMNM이 좀 만들고 있는 매출 중 하나에 고순도 황산이 또 있어요. 이 고순도 황산은 사실 우리 반도체 세정 장비 쪽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정할 때 네네. 들어가는 부품 소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도체가 잘 간다. AI 때문에 전력 살비도 필요하고 반도체 쪽에서 소재도 필요하네. 그러면 저는 이 LS 그룹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이제 좀 살짝 논란이 있었던 이 LS S6 솔루션스 중복 사장 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LS 그룹이 이제 빠르게 수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 가치가 좀 희석되는 부분들을 막겠다라면서 이제 적극적인 대응 방식을 또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일단 지금 LS 그룹을 비롯해서 사실 많은 지주사들의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사실 작년 연말에 이제 개정이 완료가 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좀 충돌이 있다 보니까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좀 느껴지고 합니다만은 네.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를 26만 원,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좀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상승은 여전히 가능할 정도로 뭐 그룹 내 자회사들의 실적이 탄탄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19만 원까지 드릴 텐데. 제가 어제 당시의 초이스에서 목표 주가를 28만 원, 22만 원을 드렸어요, 손절가는. 네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드렸냐면은 일단 이 종목을 사실 상승 여력을 봤을 때는 28만 원까지 연내 도달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자회사 실적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좀 도래를 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손바뀜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22만 원 선 이탈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19만 원 선까지 놓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좀 가격이 비싸기는 하겠지만은 뭐 연내 동안에서는 크게 걱정 없이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지금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또 LS 함께 들어봤습니다.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M&M까지 다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좀 논란 있었던 중복 상장과 관련돼서도 위험을 회피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법 개정안 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목표가 26만 원, 손절가 19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종목들 같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ASML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장비 교체 주기가 빨라졌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삼아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교체 부품에 대한 관심 종목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덱스가 제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버린 AI와 더불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말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고 실적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가운데 이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벤트 쪽에 통번역을 공급하고 있는 플리토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S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 대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외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자회사들이 워낙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 더해서 중복 상장에 대한 위험까지 회피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오늘 목표가 26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닝 스탠바이 시간이었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었다. 지금은 친절하게 나오고 있다라면서 이 관세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카드를 꺼내기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로트닉 상무부 장관과 지금 또 회동을 들어가기 때문에 관세 이슈는 또 시장의 변수로 어떻게 작용할지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닝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